꾸미들 안녕. 공부가 쉬워지는 마법 꾸준로그 지니쌤이야. 오늘은 9등급도 할 수 있는 영어 독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준비했어. 내가 예전에 독해하는 방법 영상을 올렸었는데 꾸미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줬어. 근데 그 영상 댓글에서 가장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괄호 처리하는 법 알려주세요 라는 거였거든. 그래서 쌤이 오늘 영상에서는 9등급도 할 수 있는 괄호 처리하는 법이랑 노베이스 학생 독해 고수로 만든 치트키까지 녹여서 알려주려고 하거든. 지금부터는 쌤이 꾸미들한테 진짜 과외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줄 거야. 오늘 공부할 독해 자료들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고정 댓글에다가 적어둘 테니까 그거 다운받고 들어오면 됩니다. 바로 알려줄게. 고고! 꾸준로그. 자, 얘들아, 그러면 지금부터 쌤이랑 본격적으로 문장 독해 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적어놓은 해시태그 한번 볼래? 자, 일단은 내가 백지 상태라고 생각하고 정말 겸손하게 공부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쌤이 이렇게 백지 상태를 가장 먼저 적어놨어. 그래서 얘들아, 항상 공부는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줘야 내가 그만큼 배워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그리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오개념들도 좀 고칠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백지 상태다. 나 머리에 든 거 아무것도 없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해 줬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내가 여기 적어놨잖아. 지금 모르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야.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면서 뺀질뺀질 거리는 게 부끄러운 거다. 그래서 우리 꾸미들은 지금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정말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아는 단어가 없더라도 괜찮아. 지금 수능까지 시간 남았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내가 부족한 부분들 하나씩 보완하고 단어가 부족하면 단어 열심히 외우면 되고 그리고 문해력이 부족하면 계속 멈춰서 이해하면서 문해력을 키우는 공부를 해주면 돼. 문해력 키우는 법은 쌤이 지금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능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감사히 여기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하나씩 보완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기적은 실제로 일어나. 일어나니까 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겠지. 물론 기적이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거는 아닐 거야. 하지만 항상 매년 기적을 만드는 학생들은 나온다는 거. 물론 이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건 좋은 방법으로 진짜 성적이 오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겠지. 근데 쌤이 그 좋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 다 알려줄 거고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거야. 그러니까 쌤을 믿고 열심히 복습하면서 따라오면 우리 꾸미도 어느 순간 미라클 내가 원했던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특히 영어는 얘들아 효자 과목으로 만들 수 있는 과목입니다. 단 끝까지만 하면 완주만 하면 얘들아 혹시 독해할 때 이런 습관 갖고 있지 않아? 자, 봐봐. 급하게 문장을 읽는 습관이 있는가? 어때 얘들아? 해당돼? 아마 보통 해당될 거야. 그리고 이거 진짜 많이 해당될 텐데 눈에 보이는 단어 위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막 눈에 보이는 유독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어. 그런 단어들 위주로 그냥 딱 이렇게 골라낸 다음에 내가 짜맞추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만들어내는 거지. 소설 쓰는 거야, 소설 쓰는 거. 이러면 얘들아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있다.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흘려 읽는다. 막 무슨 속독 권법을 써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후루루룩 읽어. 급하게 문장 읽는 습관이 있는 거지. 여기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오히려 좋은 거야, 얘들아. 이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내 영어 성적이 바닥인 건데 이 습관들을 고치고 나면은 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장을 읽었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는가? 얘들아, 이것도 참 고민이지. 내가 문장을 열심히 읽었어. 막상 읽고 나면 머리에 남는 거는 없는 그런 경험 많이들 해봤을 거야. 이것도 다 고치는 방법이 있어. 자, 그 방법으로 쌤이 이끌고 가줄게. 자, 참고로 쌤이 좀 팁을 주자면 먼저 스포를 해서 좀 알려줄게. 급하게 문장 읽는 습관이 있는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있는가? 이거 어떻게 고치냐면 동시에 고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단어 위주로 찾는다기보다 항상 나만의 그 철칙이 있어야 돼. 문장을 볼 때 내가 반드시 이 순서로
문장을 읽겠다. 이 순서로 문장을 분석을 하고 이 순서로 이해를 하겠다라는 나만의 그 확고한 철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 확고한 철칙을 어떻게 할 거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뼈대잖아. 가장 중요한 뼈대 뭐야? 주어랑 동사.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어랑 동사란 말이야. 이 주어랑 동사를 먼저 찾고 이 주어랑 동사를 먼저 이해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쉬운 부분들 위주로 살을 갖다 붙이면서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을 읽었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경우, 이거는 좀 기억력이 나쁜 학생들, IQ가 조금 낮은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거든. 얘들아, 부끄러운 거 아니야. 고칠 수 있어. 쌤도 머리 안 좋아. 자, 그래서 기억력이 안 좋고 IQ가 낮은 학생들은 그냥 문장을 이렇게 뭉충하게 읽는다기보다는 구조도 독해법이라는 거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1등급이 문장 읽는 법 딱 2개로 가지고 와봤어. 첫 번째가 정말 쌤을 좀 알고 있는 꾸미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클렌징 독해법, 그리고 두 번째가 구조도 독해법. 자, 이거에 대해서 쌤이 빠르게 설명을 해줄게. 자, 클렌징 독해법, 이거 한 줄기에 비치죠. 자, 우리 쌤 학생들 보면 어떻게 영어 성적 저렇게 빨리 올랐지? 싶을 정도로 놀라운 성적 향상을 보여주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클렌징 독해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야. 자, 클렌징 독해법이 바로 이제 영어를 우리가 못하더라도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게 만드는 비결 같은 건데, 영어는 얘들아 정말 다행히도 지문이 있잖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어. 그치? 그리고 이제 고3 난이도로 올라가면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고1, 고2 때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야. 자, 어쨌든 우리가 수능에서 만나게 되는 지문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들도 막 이렇게 섞여 있을 텐데, 정답을 만드는 지문 근거를 분석을 해보잖아? 그러면 정말 다행히도 쉬운 부분의 정답의 근거, 확실한 정답 근거가 쉬운 부분에 많이 있더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때까지 어려운 부분에 좀 집착을 하면서 여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정답 근거가 쉬운 부분에 많이 있다며 이게 얘들아 한 줄기의 빛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어려운 부분을 읽으면서 주눅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갈 바에 여기를 과감하게 버리고 쉬운 부분에만 집중해서 읽겠다는 거지. 그러고 보면 얘들아 난이도가 확 줄어들어. 영어가 진짜 어렵거든. 영어 지문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려운 부분 굉장히 많고 그 부분들 보다 보면 막 주눅 들고 풀 수 있는 것도 못 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클렌징 독해법을 무조건 체화하는 게 우리의 1순위 목표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았지? 그래서 쌤이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얘들아, 우리 쿨여가 돼야 돼. 남학생들은 쿨남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거든. 자, 그러면 이 쿨여 쿨남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얘네가 되려면, 이 쿨여 쿨남이 되려면 원칙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끊어서 읽자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문장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 자, 근데 학생들이 문장이 길면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욕심내서 그냥 한 번에 한 호흡으로 읽으려고 해. 근데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끊어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너무 중요한 거, 주어 동사와 같은 쉽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읽을 거야. 반대로 어려운 부분은 과감하게 클렌징 해버릴 겁니다. 이거 잘하면 얘들아 영어 성적 진짜 빨리 올릴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구조도 독해법을 보도록 합시다. 자, 구조도 독해법은 진짜 좀 머리가 안 좋다. IQ가 낮은 것 같다. 뭐 나는 문해력이 좀 낮다. 나는 기억력이 안 좋다. 그리고 나는 집중력도 좀 낮은 편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강추하는 독해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조도 독해법은 진짜 간단해. 문장이 어려울 때, 이해가 잘 안 될 때 구조도를 그려서 단순화하자는 거야. 그래서 문장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 내가 해석을 해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 특히 실전에서 내가 지문만 읽으면 머리가 하얘지는 학생들 있지. 그 학생들은 이 구조도 독해법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 막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를 뭐 화살표, 부등호 이런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거야.
이거를 이용해서 읽으면 확실히 문장이 이해가 잘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문장을 읽어줘야 돼. 일단은 주어는 동사하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 같은 쉽고 중요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줄 거거든. 자, 주어랑 동사 찾고 나면 이제 주어는 동사하다. 요렇게 얘네 먼저 해석하고 나면 이제 갈피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멈춰서 나만의 언어로 이해하는 게 얘들아 굉장히 중요해. 잠깐 멈춰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거야. 이거 그냥 바로 읽는다고 바로 이렇게 막 이해가 되고 그런 학생들은 IQ가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겠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멈춰서 나만의 언어로 곱씹어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문해력이야. 글을 읽고 이해하는 힘. 내가 지금 문해력이 낮더라도 이렇게 멈춰서 이해하는 습관을 계속 들이잖아. 그러면 처음에 문해력이 분명히 낮았어. 근데 나중에는 문해력이 높아져 있다라는 거. 알았지? 그리고 우리 괄호 처리하는 법도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서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괄호 처리를 하는 걸 왜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주어랑 동사를 잘 찾아야 되잖아. 왜냐면 얘네가 뼈대니까. 근데 얘네를 잘 찾으려면 문장이 이제 정말 짧을 때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문장이 막 겁나 길어. 막 문장 하나가 막 4줄, 5줄 막 이래. 그러면 우리가 주어랑 동사가 아닌 애들을 괄호로 열심히 솎아주고 묶어줘야 주어랑 동사를 잘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보통 이제 쉬운 문장은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찾기 쉽고 뭐 나란히 있는 경우도 많지만 어려운 문장은 막 주어가 여기 있고 동사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장에서 주어랑 동사를 잘 발굴을 해내기 위해서 괄호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괄호 처리 어떻게 하는지 쌤이랑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자. 자, 괄호 처리는 우리가 딱 3가지로 나눠서 볼 거야. 형용사 역할하는 부분, 부사 역할하는 부분, 명사 역할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용사 역할, 분사랑 형용사절, 즉 관계사절이 있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있지? 그 아이들 생각하면 돼. 얘네가 형용사에 들어가는 애들이라서 이렇게 wearing 같은 애가 나온다. 아니면은 관계대명사 대시 나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괜찮지? 자, 쌤이 부연 설명해 줄게. 자, 지금 보면 wearing 이렇게 나와 있어. 동사 플러스 ing죠. 자, 이렇게 동사 플러스 ing 나와 있으면 우리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첫 번째는 동명사.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분사. 자, 근데 우리 동명사는 명사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고 해석은 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근데 현재 분사는 우리 동사가 형용사가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해석을 뭐뭐 하는 아니면 뭐뭐 할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 지금 여기 wearing 같은 경우도 the girl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즉 현재 분사로 쓰였어. 그래서 빨간 드레스를 입은 소녀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wearing a red dress. 참고로 이 red dress는 지금 wearing 뒤에 딸려온 약간 명사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빨간 드레스를 입은 이렇게 같이 묶어주고 그리고 이제 the girl 얘가 주어고 is가 동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the book that you gave me was great 한번 보자. 자, 지금 이때 대신 얘들아 여기 선행사 즉 명사가 있고 지금 뒷문장이 어때? 완전해요 이렇게 하는 순간 안 돼. 자,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해. gave는 give의 과거형이야. 자, 근데 give는 주다라는 뜻이지. 주다는 사형식 동사로 쓰여서 이 사형식은 얘들아 생각해봐. 주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뭐가 궁금해? 누구한테 줬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이 좋아하는 차은우가 뭔가를 줬대. 자, 그랬을 때 나는 궁금해. 누구한테 줬는데? 약간 집착하는 느낌? 전 여친 바이브? 누구한테 줬어? 그리고 뭐를 줬어? 이게 궁금하잖아. 이 뭐뭐에게가 간접 목적어 IO 그리고 이 뭐뭐를 이게 직접 목적어 DO라고. 그래서 지금 미 한번 봐봐 얘들아. 나에게 주었다야. 그러니까 지금 간접 목적어는 나와 있지만
뭐를 줬는지 직접 목적어는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때 me는 간접 목적어 I 오구나. 즉 직접 목적어가 안 나와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뒤에 뭐가 또 나왔어야 돼. 근데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하다고 보는 거지. 목적어가 없는 거 너무 중요한 I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완전. 자, 그래서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입니다. 근데 관계대명사는 형용사거든. 그래서 이렇게 that부터 me까지 묶어주고 더 book 수식 꾸며준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진짜 주어는 the book, 그리고 진짜 동사는 was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너가 나에게 준 책은 대단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사 역할하는 애들 보자. 자, 부사 역할, 전치사구. 자, 전치사구는 쉽게 말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사절은 뭐 우리 because라든지 뭐 아니면은 when이라든지 뭐 요런 애들, as라든지 이런 접속사랑 같이 오는 절이었지. 절은 우리 쉽게 말해서 문장이었어. 문장은 또 주어 플러스 동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because라고 하는 부사절 접속사가 와서 쪼만한 주어, 쪼만한 동사가 이렇게 온 거야. 물론 진짜 주어는 I, 진짜 동사는 staye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해 줄 수 있다는 거. 괜찮지? 자, 그리고 he left after the meeting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진짜 주어가 he 그리고 left 요거는 leave의 과거형이야. leave가 떠나다라는 뜻이잖아. 이 떠나다의 과거형 left 그래서 떠났다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떠났다 after the meeting 미팅 후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문장인 거지. 참고로 이때 after 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이렇게 딸려온 거지. 자, 참고로 얘들아 쌤이 하나만 더 알려주면 이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 있잖아. 이거를 유식한 말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도 합니다. 자, 전치사의 목적어. 이거는 영어 학자들이 그렇게 하자고 땅땅 정해놓은 거라서 우리는 받아들여줘야 돼. 나도 답답해. 나도 그냥 굳이 이걸 이름을 붙였어야 됐나? 나도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더라까지 알아두면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명사절 한번 보자. 명사절은 진짜 이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들이지. 자, 그리고 우리 명사절 4개 어법 시간에 공부했었다. 얘들아 4개 한번 읊어볼까? 자, 복습 얼마나 잘해왔는지 기습 테스트. 자, 가봅시다. 첫 번째 시작.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리고 두 번째 시작. 대절. 그치?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작. 관계대명사 무슨 절? what 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작. 의문사 절. 자, 쌤 손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흥분해서 막 손에 땀이 나서 막 펜이 잘 안 쥐어져. 자, 어쨌든 우리 꾸미들도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 우리 그중에 대절 그리고 whether,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온 거고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이 이렇게 온 케이스야. 자, 빠르게 봅시다. I believe that he is honest라고 나와 있어. 진짜 주어 I 그리고 진짜 동사 believe. 근데 believe가 뭐뭐를 믿다라고 하는 타동사거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이 목적어는 명사. 그래서 명사 자리에 명사구나 명사절이 올 수 있는데 그중에 명사절 whether, if, 대절, 관대, 왓절, 의문사절 중에서 대절이 온 케이스입니다. 괜찮지? 그리고 대절이니까 절은 또 문장이잖아. 이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 플러스 동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쪼만한 주어 he, 또 쪼만한 동사 is 이렇게 온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나는 믿는다.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이라고 해석하면 돼. 대절도 그렇고 관계대명사 what도 그렇고 해석을 뭐뭐하는 것이라고 하면 된다는 거. 명사절이니까. 그치? 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 아까 형용사랑 부사는 소괄호로 표시를 했잖아. 왜냐하면 얘네들은 좀 꾸며주는 애들이라서 약간 소괄호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한 거야. 근데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잖아. 얘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주목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대괄호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대절에다가 이렇게 대괄호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 문장 보자. I don't know whether she will come. 요거 한번 볼게. 자, 지금 주어는 I고 don't know가 동사야. 모른다라는 뜻이지. 자, 근데 모른다는
을을 붙였을 때 말 되잖아. 뭐뭐를 모른다.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 타동사인 거야. 타동사.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옵니다. 자, 이거 이해 안 되면 어법 꼭 복습하고 오세요. 자, 그리고 우리 요 목적어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지. 그리고 요 명사 자리에 이제 명사절, 요 네 개 중에 하나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whether이 온 케이스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우리 해석 어떻게 해? 나는 모른다. 그녀가 올지 안 올지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너무 좋겠다. 참고로 여기 will, 이거는 will의 줄임말입니다. 그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네. 자, 그리고 whether 절이잖아. 그러니까 명사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whether이 왔으면 여기 또 조만한 주어, she, 조만한 동사, will come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진짜 주어, 진짜 동사랑 작은 주어, 작은 동사를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문. 자, 좀만 더 힘내자. Tell me what you want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어. 보통은 주어로 시작을 하잖아.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동사로 시작합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명령문이라고 해. 명령문.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얘들아, 동사가 대가리에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명령문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 명령하는 거야. 그래서 뭐뭐 해라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tell me, 나에게 말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얘들아, tell, 말해주다 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지금 주다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 자, 근데 쌤이 주다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면 사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뒤에 뭐뭐에게로 해석되는 간접 목적어, 그리고 뭐뭐를로 해석되는 직접 목적어가 오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미가 간접 목적어, 그리고 what you want가 직접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우리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올 수 있는 거잖아. 자, 근데 그 중에서 의문사절 what이 왔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의문사절 할 때 의문사, 육하 원칙 생각하면 된다 했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왜, 이때 무엇을에 해당하는 what이 오는 거야. 쌤, 그러면요, 관대의 what이랑요, 의문사절 what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 의문사절 what. 자, 얘네들은 뭐가 다르냐면 해석이 달라. 관대 what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고, 의문사절 what은 무슨, 뭐 어떤, 무엇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의 공통점은 둘 다 뒷문장이 불완전해. 그렇기 때문에 what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불완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때 what은 우리 의문사절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말해라.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완벽하겠지. 그리고 지금 우리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잖아. 지금 보면 you, 작은 주어 있고 또 want, 또 작은 동사가 있어. 근데 이때 want가 뭐뭐를 원하다라고 하는 타동사거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어서 지금 이 what은 뒤에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지금까지 쌤이랑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긴 문장에 적용해보는 연습도 해볼 거야. 밑에 있는 영상을 클릭해주면 확인할 수 있어.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뿅!